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아침을 연답니다. 설 연휴 잘들 보내셨겠죠? 연휴를 보내고 나서 그런지 일주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새 금요일이죠. 네. 그런데 지난 1월 1일이요. 나이를 먹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던 분들도 이제 음력설이 다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한 살씩을 더 먹게 됐습니다. 네. 이 고유 풍속대로 한다면 이제 올 한 해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초에는 예전 많이 하는 그 놀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윷놀이도 많이 하고요. 네. 연날리기 하고 그리고 뭐 어린이들은 팽이치기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요? 집안에서는 역시 안방에서 하는 동양화도 있겠죠. 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예. 놀인데 요즘에 이거 화투놀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많이 해요. 그러세요. 예전에는 뭐 윷놀이도 하고 사실 제기차기 뭐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네.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아쉽습니다. 요즘은 뭐 윷놀이 말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전통놀이를 우리가 이 명절 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영 리포터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재밌었던 놀이 현장을 취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소개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요, 우리 전주에서도요, 그 정월 대보름날에,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천변에서 연날리기를 참 많이 했다 그래요. 저는 전주에서 어린 시절 한 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분명히 네, 그랬어요. 우리 송호정 씨도 분명히 연날려본 경험이 있으실 그럼요. 것 같거든요. 기억이 네. 있죠. 근데 뭐 장소영 씨나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지만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또 연날리기는 일제시대 때요. 항일운동 정신과 관련된 그런 문구를 연에 써가지고 높이 날려보냈던 그래서 독립을 좀 꿈꿨던 그런 네. 적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 연을 날려본 경험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요. 아직까지도 그 마을 사람들이 연을 많이 날리고 있고요. 또 연을 직접 만들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죠. 오랜 민속인 이 연날리기는 예전부터 모든 꿈이 이루어질 그곳까지 연을 띄워 보내려 했던 사람들의 소박한 염원과 자기 집안의 모든 애군을 멀리 날려보낸다고 믿었던 풍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연의 모양에 따라 전시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요. 우리나라의 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점차 세월에 밀리면서 연날리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는 옛날부터 연날리기가 유난히 활발한 고장입니다. 아이들의 연날리는 솜씨만 봐도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특히 이 마을에는요, 올해 77이신 박재식 할아버님이 수십 년간 연을 만드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연을 만들 때에는 먼저 연에 들어갈 살을 잘 깎아야 합니다. 방패연의 경우에는 모두 5개의 살이 들어가는데요. 살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깎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알맞게 잘 깎은 연살에 밥풀을 충분히 발라서 한지로 만든 연에 붙입니다. 먼저 맨 위에 머리살을 붙이고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서 장살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장살이 휘어질 수 있게 잡아서 양쪽 귀퉁이에 잘 붙입니다. 그 다음엔 휘어진 살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충분히 말리고요. 마르고 나면은 세로 중심과 가로 중심의 살을 넣고 역시 잘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색깔 있는 한지로 연의 모양을 넣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연의 모양은 다 갖춰진 셈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목줄을 다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목줄은 위에 2개, 가운데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4부분에 달게 되는데요. 이 4개의 실을 잘 연결해서 길이가 잘 맞아야 균형 있는 연이 된다고 하는군요. 한 가지 거면 잘못해도 안 돼. 이것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요? 다 잘해요. 네. 목줄도 잘 달아야 하고 네. 잘 만들어가지고 목줄 잘못 달면 안 오더라고. 이게 다 잘해야 하는 거죠. 한 과정이 다 중요하군요. 네. 이제 이렇게 방패연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네. 사람에도 이름이 다 붙듯이 이 방패연에도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전시에서도 많이 써서 이것이 연이 유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만들어진 이 연도 규대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이 각자 있듯이 여기에 그 접어진 상태에서 어디다 칠하냐에 딸려서 이 이름이 붙여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칠해진 대로 규대기연, 이 중앙 살을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칠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방치만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이 귀만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깐치에다 해서 또 아래 깐치, 아래가 있다 해서 아래 깐치고 또 그 반대로 위에다 하면 우깐치, 또 그놈을 두 개가 연법화 칠해진 상태는 제비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실에 불에를 먹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고기의 공기주머니인 불에를 찹쌀과 섞어 삶아서 만든 그 물을 실에 먹이면요, 실이 잘 끊어지지 않고 강해지게 된다고 해요. 네. 이 작업을 여러 번 해줄수록 더욱 실이 강해지겠죠. 그러겠네요. 이제 연을 날리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줄포의 연 날리기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지방은 연의 움직임이 적고 외형에 많이 치중하는 반면에 줄포의 연 날리기는 매우 동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부린다는 것이죠. 연끼리 싸움을 해서 연을 끊는 끊어먹기도 있고요. 좌우로 이동하기, 제주 부리기 등 그 기술이 무척 다양합니다. 지금 연싸움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연싸움에서요,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인가요? 예, 기술이 서로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회로 들려고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발휘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보다 위를 점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예, 말씀이신가요? 연싸움 끊어먹기에서는 거의 70% 유리합니다. 우회로 올라가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실을 보니까 이게 좀 꺼끌꺼끌하고 그렇거든요. 네. 뭔가 좀 독특한 네. 실 같은데. 네네. 저희들이 끊어먹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매끄러운 실에다가 사기 종류를 빻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여기다가 묻힙니다. 아, 풀을 먹일 때 그럼 네네, 같이 네. 해가지고 네네.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네. 네, 이렇게 실에 사기를 묻혀서 만든 것은요, 정말 위력이 대단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기로 만든 연줄이 보통 연줄에 닿자마자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죠. 끊어진 네, 채로 그냥 닿자마자 끊어집니다. 들어가네요. 네.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전엔 명절이나 대보름날이 되면은 각양각색의 예쁜 연이 푸른 창공을 나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져가는 민속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다행히 줄포 지역은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그 맥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연이 없는 줄포는 모든 이상과 미래의 희망 또 오늘의 의욕마저도 잃는 줄포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온갖 꿈과 시름을 연에 새겨서 하늘 높이 높이 띄우고 있습니다. 네, 올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도요, 이 연날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예, 줄포 청년회의에서 벌써 18년째 이 대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줄포 소공원에서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가운데 올해도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연날리기 대회를 18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이제는 곧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대요. 왜요? 참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뭐 참가하는 사람이 겨우 줄포 면민 몇 분 혹은 그 나이 드신 분 몇 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대회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죠. 예. 우리의 그 아주 소중한 민속놀이가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유 있는 분이 지원해가지고 네. 시상금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하면 또 아이들과 함께 네. 손잡고 가서 같이 연날리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음력 4월, 그러니까 음력이 아니죠. 3월 4일, 돌아오는 3월 4일입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줄포 소공원에서 열리는 이 연날리기 대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셔서요. 이 대회가 맥이 계속 이어졌으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지영 씨부터 한번 참가해보세요. 네, 저도 한번 참가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도 한 번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저런 대회를 계속해서 유지해봤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참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요. 네. 그 옛날에 연 날렸던 기억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시골 외갓집에 갔다가 외삼촌이 만들어줬던 그 연을 날려본 기억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새삼 떠오르게 됐는데요. 네. 그런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강정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연 날려보셨겠죠? 예. 아주 연 날리면서 살았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유년 시절 아주 그 연호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연싸움도 해보셨어요? 이렇게 끊고 막. 연싸움이라는 건 사실 저희 때는 그때는 몰랐고 네. 저는 그 단지 그 연을 날린다는 거기에 많이 신경 썼는데 제 앞 동네에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연을 만들어 주신 분이. 어릴 때 제가 그 대나무 종하고 창호지하고 이렇게 들고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연이 그 수직으로 뜰수록 잘 난다고 했거든요. 90도 각도될 정도로. 근데 그 보름날에는 또 그 액을 태워서 보낸다고 해서 보름날에 그 실에다가 불을 붙여서 날려보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런 그런 기억들이 얘기 생생히 들은 적이 납니다. 있어요. 편지도 보내고. 예, 편지도 보내고. 예. 근데 직접 만들어 보시기도 하셨어요? 예, 저도 그 가오리 연도 만들고 네. 방패연도 만들고 예. 아주 그 많이 만들었습니다. 30대 후반, 40대에 접어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서 날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도 가끔 예. 한 번씩 만들어서 날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저 방패는 아주 균형을 잘 잡아 만들어야지 네. 꼬리가 없어도 제대로 날지. 저희들이 만든 건 뭐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의 각도를 예. 잘 잡아야. 예, 그런데 그 추운 겨울철에 연도 만들어 날리고 또 썰매 만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 박사님? 네, 옛날 예. 민속놀이가 거의 그 실에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추위에 자칫 그 움츠러들기 쉬운 그 몸과 마음을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그 건강을 지키려는 그 조상들의 슬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연날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전통 놀이를 되살리는 연날리기 대회들도 가끔씩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주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에 연 만들기 교실이 열립니다. 바로 황토연문화연구회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한 번씩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추운 겨울 속에 그 춥다 하면서 그냥 실내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연과 같이 하는 것도 몸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도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건강한 얘기들로 함께하는 아침을 연다죠. 건강한 체조, 덤벨 체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죠.